1752년 10월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환관이 황급히 영조의 침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환관 나경원, 그의 손에는 왕에게 올릴 긴급한 상소문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침전 앞에 도착한 나경원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대궐 안에서 천하의 큰 영모가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영조는 즉시 나경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상소문을 읽기 시작한 영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숙의 문씨가 무당을 불러 세자 저하를 저주하고 있으며 독약을 준비하여 세자의 음식에 넣어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상소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의 문씨는 영조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교양을 갖춘 여인으로 영조가 중년에 접어든 후에도 변함없이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에게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지위의 상승이었고 권력의 획득이었으며 미래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씨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1735년에 태어난 세자는 영조에게는 왕조의 미래였고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영조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숙의 문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숙의 문씨의 세자 독살 미수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총애받은 후궁. 문씨의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녀가 양반가의 딸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740년대 초반 그녀는 궁녀로 입궁했고 그때 그녀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녀로서의 문씨는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양이 있었고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당시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고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를 잃은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외롭고 지쳐 있었으며 왕위를 둘러싼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문씨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왕의 고민을 이해하는 척했으며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영조는 점점 문씨에게 빠져들었고 1744년경 그녀를 후궁 수기로 책봉했습니다. 수기는 후궁의 품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정일품 빈 다음이 종일품 귀인, 그 다음이 정이품, 소애, 그리고 종이품 수기였습니다. 문씨가 이 지위에 오른 것은 영조의 총애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씨는 자신만의 처소를 가졌고 여러 명의 나인들이 그녀를 시중들었으며 궁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씨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에게 왕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고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궁녀들은 계속 들어왔으며 무엇보다도 왕자를 낳은 다른 후궁들은 문씨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문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740년대 후반 영조의 다른 후궁들 중 일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씨는 이 소문을 듣고 심한 질투를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인들을 시켜 다른 후궁들을 감시했고 그들이 영조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영조가 다른 후궁을 부르려 하자 문씨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전하여 영조를 자신의 처소로 오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영조는 문 씨의 이런 행동들을 처음에는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문 씨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것을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숙의 문 씨의 질투가 지나치다고 우려했고, 전하께서 다른 후궁들을 멀리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런 간언들을 무시했고, 문 씨에 대한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1750년경, 문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궁중 의원들은 은밀히 그녀에게 자궁이 허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 씨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조가 죽으면 누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씨의 시선은 점점 사도세자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왕이 된다면 아들이 없는 자신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문 씨는 세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부 세자와의 갈등.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나 영조의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영조의 가혹한 교육 방식은 그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세자에게도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세자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꾸짖었고, 글씨를 잘못 쓰면 화를 냈으며, 예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심하게 벌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그것은 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1740년대 후반부터 세자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복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궁궐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 정체를 숨기고 도성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세자의 행동에 분노했고, 세자는 아버지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숙의 문 씨는 이런 세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광기를 보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씨는 영조에게 은근히 세자의 이상 행동을 고자질했고, 세자 저하께서 요즘 더욱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말하며 영조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영조는 문 씨의 말을 듣고 세자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이것은 부자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750년 어느 날, 문 씨와 세자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영조를 만나러 가는 길에 문 씨와 마주쳤는데, 문 씨가 세자에게 인사를 했지만 세자는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문 씨는 이것을 큰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영조에게 달려가 세자 저하께서 저를 업신여기셨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조는 화를 내며 세자를 불렀고, 세자에게 후궁이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자는 문 씨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문 씨는 아버지를 현혹시켜 나를 해치려 한다고 말했고, 문 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이 문 씨의 귀에 들어갔고, 문 씨는 세자가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자가 왕이 되면 나는 제일 먼저 제거될 것이다. 1751년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16세가 되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여전히 세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자신이 내렸습니다. 세자는 명목상의 대리청정자일 뿐이었고, 이것은 그를 더욱 좌절시켰습니다. 숙의 문 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세자가 비록 지금은 영조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만 없다면, 세자만 사라진다면, 이런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752년 초 문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세자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왕세자였고 항상 경우가 삼엄했으며 직접적으로 해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 씨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무당을 통한 저주, 둘째는 독약을 통한 독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측근 라인 중 하나를 통해 은밀히 무당을 찾았습니다. 궁 밖에 사는 무당 박씨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문 씨는 밤중에 무당을 궁 안으로 몰래 들였고 자신의 처소 뒤편 작은 방에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무당은 세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 인형을 만들고 그것에 침을 꽂으며 저주 주문을 외웠습니다. 문 씨도 함께 절을 하며 세자가 죽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문 씨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고 독약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궁중 의원 중 한 명을 은밀히 접촉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는 명목으로 독성이 강한 약재들을 구했습니다. 비소가 섞인 약재와 수은 화합물 등이었는데 이것들을 적절히 섞으면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세자의 식사를 담당하는 나인 중 한 명을 매수하여 그 나인이 세자의 음식에 독약을 조금씩 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넣어 세자가 서서히 병들어 죽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문 씨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 씨는 동궁세자가 거처하는 곳의 한 나인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그 나인은 어린 궁녀로 문 씨는 그녀에게 돈과 보석을 주며 회유했습니다. 이것을 세자의 음식에 조금씩 넣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하지만 그 나인은 너무 겁이 났고 문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문 씨는 화가 났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 나인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부 고발과 처형. 1752년 9월 문 씨의 음모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문 씨가 무당을 불러 저주 구술할 때 그 현장을 환관 나경원이 우연히 목격한 것입니다. 나경원은 문 씨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몰래 엿보았다가 무당이 세자의 인형에 침을 꽂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경원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반드시 왕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경원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문 씨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환관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거짓 고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은 세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영조에게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상세히 적었고 문 씨가 독약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1752년 10월 15일 밤 나경원은 상소문을 들고 영조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영조는 상소문을 읽고 크게 놀랐지만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문 씨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영조는 즉시 궁궐, 금이영 군사들을 동원하여 문 씨의 처소를 급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밤중에 문 씨의 처소는 군사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문 씨는 잠옷 차림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 씨의 처소를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인형, 그것에 꽂혀있던 침들, 무당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술 도구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약재들이 숨겨진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고 문 씨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조는 직접 문 씨를 신문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영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씨,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당을 불러 세자를 저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문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영조는 더욱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결국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문에서는 고문이 허용되었고 문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문 씨는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무당을 불렀고 세자를 저주했으며 독약도 준비했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신 후 세자가 왕이 되면 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저를 미워합니다. 저는 아들도 없고 세자의 미움을 받으니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자백은 조정을 경악시켰고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영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후궁이었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역모였습니다. 왕세자를 죽이려 한 것은 왕조를 위협하는 행위였고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문 씨의 처형을 요구했고 영조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752년 10월 28일 영조는 문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은 왕족이나 고위 관료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일반 사형수들처럼 공개 처형되는 것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약을 가져온 관리 앞에서 문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하, 그리고 세자 저하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들었고 한 모금에 마셨습니다. 독약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문 씨는 고통스러워했고 몇 분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약 58세였고 영조의 후궁으로 산 기간은 약 8년이었습니다. 문 씨가 죽은 후 그녀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역모를 저지른 자의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 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유배되었고 다른 친척들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궐에서 제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후궁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부 진실과 유산. 문 씨 사건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가 정말로 세자를 죽이려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세자를 둘러싼 권력 다툼도 복잡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문 씨를 이용하여 세자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의문은 환관 나경원의 역할입니다. 나경원은 어떻게 문 씨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까? 정말 우연히 목격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준 것일까? 일부 기록은 나경원이 문 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며 그가 문 씨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고발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문 씨의 동기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세자를 두려워해서 독사를 계획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그녀가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영조실록은 문 씨가 두려움과 질투 때문에 세자를 해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 씨 사건이 사도세자에게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이 사건은 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세자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영조도 세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문 씨마저 세자를 죽이려 했다면 세자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영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부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762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세자는 8일 만에 아사했습니다. 문 씨 사건이 이 비극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문 씨 사건은 세자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문 씨가 죽은 지 10년 후 그녀가 죽이려 했던 세자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 씨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질투에 눈먼 한 여인의 범죄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궁중 정치의 희생양일까요? 아마도 양쪽 모두일 것입니다. 문 씨는 분명히 세자를 저주했고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런 극단으로 몰아간 것은 조선시대 후궁제도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은 미래가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권력과 생존, 질투와 두려움, 사랑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조선시대 여성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는 때로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문 씨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